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정승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저는 오늘 성찰과 소통으로 사회적 활력을 높이는 시도라는 제목의 발제를 준비했는데요. 일부의 발표와 토론을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 바람에 제 발표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빠띠에서 그동안 해온 어떤 실험들을 좀 연결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들은 내용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실험들이 그동안 진행되었는지 한번 같이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띠는 더 민주적인 세상을 만드는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인데요. 그래서 일상의 어떤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빠띠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빠띠의 민주주의 실험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일부에서도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걸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걸 상상하고 계실지, 일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좀 생각이 바뀌셨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장밋빛 미래 같은 것들이 많이 이야기됐지만 사실 우리 현실은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들처럼 암울한 현실들이죠. 어떤 정보 왜곡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혐오와 인신공격 등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생산되고 확산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기에 더 몰아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일부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띠는 이 세 가지를 좀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회, 경험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독점과 엘리트주의, 전문가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진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경험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더 많은 민주주의가 더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또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민주주의인데요. 이런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어떤 작은 공동체, 정말 작은 현장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민주주의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지향을 어떻게 그럼 만들어 왔는지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민주주의 지향을 내세우고 어떤 목표로 정했다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실험들을 하면서 진행해 왔는데요. 앞서 일부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사회 현실에서 가능한 것들을 실험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그동안 빠띠가 만들어지고 2016년쯤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해온 실험들 중에서 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 어떤 실험에 참여했던 이런 사례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소 예전 실험 사례고 처음 들어보는 사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과정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알아야겠당이라는 사례인데요. 이 당이라고 이름이 끝나잖아요. 그런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이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본 실험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이 원이슈 프로젝트 정당이라고 해서 어떤 다양한 어떤 법을 같이 만드는 정당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게 끝나면 흩어지는 이런 프로젝트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의 제안은 빠띠랑 한겨레 21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건데요. 제안은 그렇게 빠띠와 한겨레 21이 했지만 전체 과정은 시민들이 같이 토론하고 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설계해서 진행을 했고 또 과정과 결과 같은 것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진행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것부터 토론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법안 후보들 중에서 GMO 완전 표시제법을 목표로 한번 입법 활동을 해보자라고 결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당의 이름도 시민들이 함께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당 이름의 어떤 제안들을 모으고 그 중에서 같이 어떤 주장을 하고 결정하는 토론도 했고요. 그리고 이 GMO 완전 표시제법이 GMO 완전 표시제라고 하는 어떤 법의 세부적인 쟁점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이 그 처음부터 토론을 하기 힘드니까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쟁점에 관한 토론들, 주장들을 하는 영상을 녹화해서 보여드리고 거기에 바탕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고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이다 보니까 창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창당 파티라는 장을 열어서 이 어떤 활동에 관심 있는 당원들을 모집하고 또 땡땡 하장이라고 해서 그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소위 분과들, 작은 분과들을 나눠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의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 법의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열어두었고요. 그래서 땡땡 하장이라는 활동에 이제 사람들이 각자 참여하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나누는 이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나는 알아야겠 당이 내세우는 입법 활동을 하는 그 법안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 관련된 어떤 국회의원들에게 그 다음 국회 때도 재선 가능한 행운의 편지라는 이름의 촉구 메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이제 읽고 그 답변을 국회의원들에게 받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활동에 힘을 모았습니다. 아쉽게도 이 나는 알아야겠 당은 입법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이제 연말에 탄핵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한국 사회의 이슈는 다 그쪽으로 몰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아쉽게도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당시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대로 끝나고 이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다음 어떤 또 프로젝트로 이어졌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이 우주당이라는 이름의 활동이었습니다. 우주당도 이제 당으로 끝나죠. 사실 뭐 당으로 끝나지만 말하자면은 어떤 정치 참여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인이당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고 재미있고 실용적인 정치를 위한 프로젝트 정당이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가 주인이당, 우주당이라는 활동을 열었습니다. 이 우주당은 사실 그 탄핵 정국 때 뭔가 정치에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었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기성적인 어떤 기성 정치 참여의 공간은 잘 어울리지가 않고 좀 새로운 방식을 하고 싶은데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좀 쉽고 재밌게 풀어보자라는 활동의 어떤 방향을 가졌는데 예를 들면은 이 하야고라는 활동을 예를 들면 즉석에서 조금 빠르게 만들었는데 저희 포켓몬고라고 다들 아시죠? 게임 오프라인에서 이제 포켓몬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를 패러디해서 이제 누구나 자기가 이 어떤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위치와 인증샷을 올리고 그걸 공유하는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어떤 광장에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기 공간에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메시지와 함께 인증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집회를 작게 열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이런 어떤 오프라인 집회 또 온라인 어떤 페이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온라인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당시에 어떤 시국 선언문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잘 보기 어렵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게 중요한 어떤 역사적 자료가 될 텐데 이런 것들 한 곳에 모으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근데 누가 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자. 우리가 주인이니까 라고 해서 이 아카이브 페이지를 간단하게 해서 시간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으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탄핵 정국이 이제 잘 끝나고 나서는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라고 해서 월간 우주당이라는 월간 윤종신을 패러디한 또 활동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가지 문제를 정해서 그걸 해결하는 활동들을 또 자유롭게 펼치는 그런 형식
매거진형 정치 참여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월간 우주당은 좀 나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의제 찾기, 그리고 나의 삶을 성찰해서 의제를 찾고 그 나의 삶에서 진짜 느껴지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의 어떤 정치 참여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투표가 첫 번째 매거진의 주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뭐 여성 정치인이라든지 여성 투표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도 마음 놓고 택시를 탈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여성들이 택시를 탔을 때 겪는 경험들이 정말 이제 부정적인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공개하는, 이런 어떤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주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야기 나누는 어떤 컨텐츠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이런 월간 우주당 같은 매거진 활동도 했었고, 또 노마드 대잔치라고 해서 이 정치개혁 어떤 그 운동이 있었을 때 우리도 뭔가 참여하고 싶긴 한데 그 국회 앞에서 열리는 그 농성에 진짜 참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일하면서도 일도 중요하거든. 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업 활동가가 아니라 본업이 있는 어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라고 해서 주로 프리랜서인 사람들, 사무실이 좀 출퇴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국회 정당들의 1층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노마드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정치도 하자, 뭐 이런 어떤 실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주당 활동 같은 걸 지향을 했었고, 나로부터 시작한 주제를 가지고 뭔가 느슨하게 연결돼서 뭐든 말하면서 그 사이에서 좀 재미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해보자, 이런 어떤 재미있는 정치 참여 실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야겠당이랑 우주당은 이런 파티가 어떻게 되게 일상에서 정치, 민주주의의 경험들을 좀 새롭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어떤 방식을 바꿔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민들과 함께 그 과정을 좀 진행했던 사례들이었고요. 이후에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을 저희는 이제 아까 김유양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과 어떤 툴킷을 통해서 다른 시민들도 스스로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고 있는데요. 파티가 직접 기획하지 않고 여기 이 플랫폼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로 이제 마지막으로 쓰레기 덕질이라는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덕질은 쓰레기 덕후의 가상마을이라는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지만 이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슈 커뮤니티라는 갖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런 어떤 이슈 커뮤니티는 다양하게 있지요. 그래서 뭐 정보 공유도 하고 개인적인 실천 방법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실천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슈 커뮤니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쓰레기 덕질도 사실 뭐 처음에는 자기 쓰레기를 한 달 동안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결과를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그리고 뭐 소소하게 워크숍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등산을 가면서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는 커뮤니티였는데, 그런 자기 쓰레기를 관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줄이려고 해도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게 문제더라,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더라라는 것을 스스로 좀 성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텀블러 들고 다니려고 해도 스타벅스 가면은 오후에 어떤 1시에 가면 저런 풍경들이, 일회용 컵이 쌓여 있는 풍경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는데 우리가 참여해 보자라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직접 일회용 컵을 대체 스타벅스에서 뭐 카페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모니터링을 나섰고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3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28곳을 정해서 거기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일회용 컵에 주는지 다회용 컵에 주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87%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회용 컵에 주는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환경부랑 카페들은 이제 막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해왔죠. 이게 2018년 사례인데요. 그때 늘 그렇지만 우리는 뭐 환경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캠페인들 늘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뿐이었고 87%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소비자에게 일회용 컵을 준다라는 어떤 팩트를 시민들이 직접 발굴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발굴해낸 자료 정보를 갖고 이 커피숍과 환경부에 진짜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18년에 이 캠페인을 해서 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쓰레기 덕질은 이어서 이제 이 매장 내 일회용 컵이 문제였던 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면 이어서는 이제 매장 밖의 일회용 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 캠페인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이었는데요. 이거는 그 일회용 컵을 갖고 나갈 때 이제 500원을 미리 내고 이제 반납하면은 다시 뭐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런 어떤 제도였는데 없어졌던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캠페인을 열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홍대에서 1시간 동안 일회용 컵을 주우면은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결과는 메가커피가 1등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등으로 나온 이 브랜드에다가 그 컵을 반납하는 액션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덕질 모임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 액션의 어떤 운동의 리더가 결정을 해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관심 있는 것만 해도 된다라는 방식으로 운영된 커뮤니티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소소한 실천을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단발성인데 효과가 있겠냐, 몇 명이 참여한다고 바뀌겠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바뀌게 된 거죠. 네, 12년 만에 다시 등장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네, 결국에는 매년 이 변화를 만들어냈었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시민들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 어떤 커뮤니티에 온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스덕에 가면 어렵지 않아요? 쫄부인 내가 캠페인을 하다니 나도 기여할 수 있군요. 이런 어떤 진짜 시민들이 어떤 주인이 되는 경험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스스로 일상에서 어떤 재미있게 또 대안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떤 의사결정자에게 의견을 내고 또 변화를 만드는 데 더 압박을 가하고 이런 활동들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실험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빠띠가 하려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제 발제를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앞서 그 김유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영리 목적의 플랫폼들은 우리가 말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플랫폼의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플랫폼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파티는 그런 영리 플랫폼과 다르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플랫폼은 시민들이 소유하고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어떤 민주주의의 도구 어떤 현장으로 해서 쓰일 수 있는 플랫폼들을 오픈소스로 만들고 누구나 좀 무료로 쓸 수 있게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그 앞에 일부에서 허위 정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질문들이 어떻게 기술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파티가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만들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팩트체크넷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민들과 전문가와 또 기자들이 같이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팩트 체킹을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도 만들고 사람도 모으고 또 전문가도 같이 연결하고 그런 활동들을 플랫폼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기술, 어떤 기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도 어떤 사회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티가 앞에서 어떤 실험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려는 시도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일회성으로 실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른 시민들도 참고할 수 있게 이 툴킷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여기 계신 어떤 다양한 연구자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고민하고 같이 시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